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지막 장면을 찍고 있었다. 몸의 반은 이미 병에 잠식되어 있었고 나머지 반은 연기에 생을 걸고 있었다. 위암 사기, 뼈까지 전이 된 상태.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모두는 말없이 그녀의 연기를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약해진 듯 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애. 그녀는 단지 연기 잘하는 중년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성숙해지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심이었고 동시에 가장 조용히 무너져간 사람이지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한다. 황진이의 기품, 마더에서의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어머니, 그리고 드라마 속 수많은 엄마 역할들.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짜 김영애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연기에 집착했는지, 왜 병세를 숨긴 채 촬영을 계속했는지.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된다. 이 영상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 대한 찬사만이 아니다. 이건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서 벌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김영애.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지막 눈빛 안은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아무도 몰랐던 김영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마지막까지 배우였던 한 여인의 영원히 남을 장면으로. 김영애는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시절이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대였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로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김영애는 학업보다도 생계를 먼저 고민해야 했고 꿈은 사치로 여겨지던 시절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에 비친 여배우의 눈빛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 세계는 너에게도 열려 있다. 그녀는 결국 1971년 MBC 공채 3기로 데뷔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고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애는 특유의 강단 있는 눈빛과 목소리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고 단역과 조연을 거쳐 이내 주연급으로 발돋움한다. 그녀의 전성기는 1980년대였다. 드라마와 영화, 연극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했고 당시 여성 배우로서는 보기 드물게 단독 주연으로 작품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특히 영화 화려한 외출, 안깃기동, 그리고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며 출연한 서편제는 그녀의 필모그래피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표현해내는 능력, 절제된 감정과 무게감 있는 연기가 김영애만의 상징이 되었고 감독들과 후배 배우들은 그녀를 감정의 마에스트로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 인생은 단지 영광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 후반, 김영애는 사업에 뛰어든다. 이름을 걸고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으며 배우로서의 신뢰도와 품격을 바탕으로 꽤 큰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그녀에게 치명적인 그림자가 된다. 제품 관련한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일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김영애는 졸지에 배우가 아닌 사업가로 비난을 받게 된다. 소송은 길어졌고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결국 그녀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해명해야 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배우 김영애입니다. 그 말은 당시 배중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연예계 복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몇 년 동안 방송 출연은 거의 전무했고 언론 역시 그녀에게 냉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김영애는 다시 연기 활동을 재개했고 이전보다 더 절제된, 그러나 더 깊어진 연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드라마 하얀 로탑에서 보여준 의사 이금 실력은 단순한 조연 이상의 강한 인상을 남겼고 로열 패밀리나 마더 등의 작품에서는 감정의 절정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냥 어머니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내면이 깊고 고통을 아는 연기자라는 것을.
그런 그녀에게 운명 같은 통보가 떨어진 건 2012년. 위암 3기 진단.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전이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영애는 치료보다는 작품을 선택했다. 병원 대신 촬영장을 택한 그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동시에 촬영을 병행했다. 대중은 이를 몰랐다. 그저 화면 속 그녀가 예전보다 조금 말랐고 눈빛이 어두워졌다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병을 말하지 않았다. 배우라는 정체성이 그녀에게는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왜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며 연기를 했을까? 그리고 과연 그녀는 마지막까지 진짜 행복했을까? 김영애의 인생은 한편의 완벽한 서사극과도 같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소녀가 TV 속 여배우의 눈빛 하나에 매료되어 연기의 세계로 뛰어들었고 수많은 오디션과 거절, 단역과 배역 없는 시간을 지나 마침내 주연으로 그리고 상징으로 떠오른다. 그녀의 젊은 시절은 한국 영상문화가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여성 배우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한정적이었지만 김영애는 그 좁은 틈 안에서 전례 없는 해석과 감정으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단지 대사를 외우는 배우가 아니라 대사의 긴명까지 감각으로 이해하고 표현해냈다. 그런 김영애에게 변화가 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연기의 정점에 있던 그녀는 연예계를 잠시 떠나 사업가 김영애로 변신한다.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는 콘셉트로 시작한 그녀의 브랜드는 꽤 빠르게 유명세를 탔고 배우가 만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매출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사업은 연기와는 달랐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녀는 취약했고 너무 믿었다. 결국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언론은 김영애를 향해 사기,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사무실에 나가 항의하는 소비자들과 마주해야 했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수년간 연기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대중은 빠르게 돌아섰다. 언론은 냉정했고 연예계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김영애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말했다. 연기를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힌다. 하지만 현실은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기업가처럼 다루며 조롱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침묵했고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5년 KBS 드라마 부활에서 단역처럼 짧게 출연한 것이 그녀의 종영한 복귀 신호탄이 되었다. 그 이후 그녀는 한 작품 한 작품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고 2007년 하얀 거탑은 그녀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작이 된다. 냉철하고 강단 있는 병원 국장 역으로 출연한 그녀는 예전보다도 더 무서운 눈빛을 보여주었다. 그 눈빛은 누군가에게는 연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었다. 이후 로열 패밀리, 마더, 애정만만세, 착한 남자 등 수많은 작품에서 김영애는 중심축이 되었다. 엄마, 회장, 판사, 국장. 역할은 바뀌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말을 아끼는 인물이었고 눈빛으로 전부를 말하는 캐릭터였다. 사람들은 김영애가 왜 그토록 무게감 있는 존재감을 가졌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히 중견 배우라는 타이틀에 머물게엔 너무나 강하고 복잡하고 슬펐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2012년 암 진단. 처음에는 간단한 위염으로 생각했지만 정밀검진 결과는 위암 3기였다. 곧바로 수술과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이미 전이는 시작된 상태였고 그녀의 체력은 빠르게 떨어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6개월 만에 촬영장에 복귀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도 몰랐다. 단지 그녀가 조금 더 말랐고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했을 뿐이다. 그녀는 병실에서도 대본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고 바로 다음 날 카메라 앞에 섰다. 그 시기에 촬영된 드라마 착한 남자에서 그녀가 보여준 절제된 분노, 흔들림 없는 감정선은 그야말로 진짜였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연기가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배우가 슬럼프를 겪고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김영애는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냈다. 그녀는 병을 숨겼고 감정을 눌렀고 대사를 읊으며 자신을 견뎠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연기를 통해 살아남는 것. 그리고 2016년 암 사기 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 작품 문영을 선택한다. 한 독립영화였고 개런티도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출연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 같아서요. 주인공 문영은 세상과 단절된 소녀였고 김영애는 그 소녀의 유일한 보호자 역할이었다. 이 영화에서는 거의 대사가 없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끝낸다. 그 장면이 촬영된 날 그녀는 열이 39도를 넘었고 구토를 참아가며 NG 없이 그 컷을 끝냈다. 그녀는 끝까지 배우였다.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영원히 잊지 못할 연기를 남기고 2017년 4월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김영애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뒤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위암 사기, 투병 5년, 연기 인생의 마지막은 작품이었다. 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방송사들은 그녀의 대표작을 재편성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조용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김영애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신이 힘들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품이었다. 착한 남자 촬영 중이던 2012년 가을. 김영애는 2차례 응급실에 실려갔다. 촬영 중간에 식사를 거르고 약을 복용하다 위출혈이 발생했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침대 위에서도 그녀는 대본을 놓지 않았고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아요. 내일은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료 배우 조승우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분의 연기는 눈빛 하나로 사람을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더라고요. 라고 회상했다. 그녀는 연기를 연기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 삶의 일부로 숨쉬는 방식으로 연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항암 치료 중에도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연예인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실은 일반 병동이었고 간호사조차 그녀가 누구인지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치료를 받고 조용히 돌아갔다. 암투병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녀는 생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 연기를 동정으로 볼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말은 그녀가 얼마나 연기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영화 문영이 촬영 중이던 2016년 겨울. 그녀의 상태는 이미 많이 악화돼 있었다. 메이크업으로도 감출 수 없는 피로감과 살 빠진 얼굴.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연기 톤을 유지했고 리허설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마지막 장면은 강가에서 소녀와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눈을 천천히 비췄고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대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건 배우 김영애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였다. 영화 문영은 2017년 3월 개봉했고 김영애는 개봉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관객 중 일부는 그녀가 실제로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고 김영희에게 바칩니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면서 상영관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화면 속 그 눈빛, 그 숨결 하나하나가 생의 마지막 기록이었다는 것을. 언론은 뒤늦게 그녀를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라 칭하며 그녀의 경력과 작품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찬사와 조명은 그녀가 생전에 받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고 조용히 남았다.
언론과 대중은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아픔을 숨긴 채 완벽한 연기를 남긴 사람. 무너지는 몸을 이끌고도 흔들림 없이 감정을 전한 배우. 김영애의 삶은 고요했고 동시에 격렬했다. 그녀는 끝까지 연기를 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컷을 위해 살아갔다. 이 장면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다. 그 장면은 영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제는 그녀의 영혼이 깃든 유산으로 기억된다. 이제 우리는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를 안다. 슬픔도, 고통도, 후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도. 연기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관객에 대한. 김영애를 두고 사람들은 배우의 정석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채널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김영애는 단순히 연기를 잘한 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생애 전체로 보여준 존재다. 대부분의 배우는 성공과 실패, 인기와 관심 속에서 흔들리며 길을 만든다. 하지만 김영애는 그 반대였다. 그녀는 세상에 관심이 등을 돌릴 때조차도 오히려 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우리가 그녀를 통해 보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예술가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버텨낸 기록 그 자체였다. 하얀 거탑에서의 냉철한 병원장, 마더에서의 내면의 폭력을 품은 어머니, 착한 남자의 권력 속 고독한 회장, 그리고 마지막 문영에서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보호자까지. 그녀는 늘 말보다 감정이 먼저 흐르는 인물을 연기했고 우리 역시 그 침묵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읽었다. 이 채널은 때로는 스캔들과 죽음, 감춰진 진실을 다룬다. 하지만 김영애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그녀에겐 화려한 스캔들도 충격적인 폭로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침묵 속 고통과 생존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너졌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결국 그 모든 걸 연기로 승화시켰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 채널이 다루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은 김영애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시 어릴 적 TV를 보며 이 사람은 진짜 같다고 느낀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 영화 문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되셨나요? 이 채널은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묻힌 별들이 왜 그토록 빛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김영애는 그 별들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을 소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을 연기로 태우고 떠났다. 그것이 바로 김영애라는 배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어떤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을 찢는 눈빛. 손끝에 머무는 감정의 떨림.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조용히 아팠던 한 사람. 김영애는 그런 배우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녀는 언제나 단정했고 차분했고 깊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조용함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진 것인지를 안다. 그녀는 살아있는 내내 연기했고 죽기 직전까지도 대사를 되뇌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좋은 배우란 무엇일까? 대사를 잘 외우는 사람일까?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일까? 대중의 인기를 얻은 사람일까? 하지만 김영애는 이 질문에 정답을 남긴 사람이다. 좋은 배우란 자신의 고통마저도 감정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이 먼저 알아채는 사람. 그녀는 그런 배우였다. 문영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본다. 말없이 강가에 앉은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는다. 그녀는 소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대사도 음악도 조명도 없다. 그저 시간과 침묵 그리고 김영애만 존재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배우는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구나. 아무 말 없이 아주 고요하게 우리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구나. 이제 그녀는 없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장면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누군가는 엄마가 떠오를 때 그녀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병실에서 지친 자신의 모습과 겹쳐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우연히 다시 본 드라마 속에서 문득 그녀의 눈빛에 멈추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배우가 남기는 유산이다. 김영애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주 조용히 우리의 감정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김영희라는 배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의 별 하나가 오늘 밤도 빛납니다. 그 별의 이름은 김영애입니다.